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단어 하나에 담긴 비밀스러운 여정에 대한 겁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국어 뿌리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글쎄 바다를 건너서 일본어의 여러 단어로 자리 잡게 됐다는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여정,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이런 상상 어떠세요? 아주 오래전 전쟁터에서 사로잡힌 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를 향해 누군가 자비를 베풀며 외친 한마디가 수백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흔한 일본어 단어가 되었다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상상,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 뿌리가 되는 단어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자비에서 태어난 말, 또 놓쳐버린 기회와 관련된 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말로 변신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언어 속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네, 바로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 노.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모든 건 바로 이 한국어 어근 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손에서 놓다 할 때 쓰는 그 단어 맞아요. 근데요, 이 단어 단순히 내려놓다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깊고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노을라는 어근은요, 무언가를 놓아주거나 어딘가에 두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행위를 뜻하잖아요. 특히 이 니은 소리가 주는 느낌, 뭔가 앞으로 쭉 나아가는 듯한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단순한 어근 안에 무언가를 지금 상태에서 탁 풀어주고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힘이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서, 자비에서 태어난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포로를 풀어주는 자비로운 행동 하나가 과연 어떻게 언어를 바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은 한국어 놓아주다, 오른쪽은 일본어 노가스, 미가스입니다. 둘 다 풀어주다, 도망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한번 발음해 보세요. 노아, 그리고 노가스.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노아와 노가, 거의 같은 소리로 들리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언어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변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원래 뿌리 동사인 노타가 있었죠. 이게 아마 녹과 같은 중간 형태를 거쳤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이 노가라는 소리가 일본어로 건너가서 동사형 어미 스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노가스, 니가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죠? 놓아주어라.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왠지 옛날 전쟁터에서 위험 있는 장군이 포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바로 그 자비의 순간, 그 한마디가 수백 년 동안 언어 속에 그대로 박제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놓쳐버린 기회와 그 후의 시간에 대한 건데요.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행동이 어떻게 나중이라는 미래를 가리키는 개념을 만들어냈는지 이번엔 좀 더 철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한국어 놓치다, 오른쪽은 일본어 놓치에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놓치다, 기회를 놓치다라고 하죠. 근데 일본어에서 놓치는 나중에, 그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발음 한번 해보세요. 놓치다, 놓치. 거의 똑같지 않나요?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연결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놓친 바로 그 순간, 그 다음에 오는 시간이 뭐죠? 바로 나중이죠. 그러니까 나중이나 다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현재의 무언가를 놓쳤다는 그 아쉬움과 상실감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런 생각까지 담고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쌓아 올린 새로운 의미에 대한 건데요. 돌을 하나하나 놓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건설과 창조의 세계에 이 노타라는 단어가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한번 보시죠. 자, 또 한번 보시죠. 왼쪽은 한국어 노타, 오른쪽은 일본어 오크입니다.
근데 이 한자 오크, 일본어 훈독으로 오크 말고도 노쿠라고도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의미는 두다, 놓다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책상 위에 놓다, 돌을 놓다라고 할 때 그 놓다가 일본어 노쿠랑 발음과 뜻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엔 1436 데이터 법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언어학적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의 히읗 받침 발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좋다가 좋다로 발음되는 것처럼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노타의 히읗 받침이 탈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코와 비슷한 소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언어는 역사를 품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놓아주다는 자비의 외침은 일본어 노가스가 되었고요. 기회를 놓치다라는 아쉬움은 나중을 뜻하는 놓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제자리에 놓다라는 창조의 행위는 놓쿠라는 단어로 이어졌죠. 결국 노라는 한국어의 작은 뿌리 하나가 바다를 건너가서 자비, 운명, 창조라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로 활짝 꽃을 피운 겁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살아있는 역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 속에 과연 또 어떤 놀라운 비밀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공유된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다음 비밀을 찾아낼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